크린박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센 언니다 못해 아주 살벌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자, 2001년 PC 게임을 영화로 만든 라라 크로포드, 톰 레이더, 그리고 2005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등 영화마다 섹시 여전사나 전문 킬러처럼 무기를 몸의 일부분처럼 잘 다루는 안젤리나 졸리의 은밀한 사생활. 나라마다 무기의 형태가 매우 다르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말이죠. 무기를? 그렇습니다. 바로 무기를 수집했던 겁니다. 뭐야? 자, 그중에서도 최애템은 바로 칼을 수집했던 건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한 역사 박람회에 참석했던 그녀는 귀족들이 소유했던 칼, 특히 이 단검의 아름다움에 홀딱 매료되고 맙니다. 자, 수집하는 칼 중에 칼 손잡이가 X자로 펼쳐지고 움직임이 자유로운 일명 나비 나이프. 자, 그중에서도 D사의 제품을 특히 더 많이 애정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칼인지 좀 알아봤더니 날 손잡이 부분까지 골라 제작하는 커스텀 제품인데요. 제작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자료에 무려 2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칼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난 오브라이언의 토크쇼에 출연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칼을 빙빙 돌리며 아주 현란한 단검 휘두르기 솜씨를 과시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슬로건이면 보이지도 않아, 몰라. 진짜 뭐 들어갔다 빠졌다 쭉쭉 나오네요, 그냥. 할리우드 배우의 반전 취미. 자, 이번 순위에 앞서서 상남자 조니뎁의 아기자기한 반전 취미를 소개해드렸죠.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수준급 반전 취미입니다. 자, 바로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서 무려 전시회까지 연 할리우드의 탑스타가 있습니다. 야, 이건 그래픽 같기도 한데. 이거 뭐야? 남자입니다. 해리슨 포드, 아니야. 브루스 윌리스. 두 분. 멜 깁슨, 아니, 하나만 리차드 해요. 기어, 그럼 마지막 기회를. 짐 캐리.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트너. 자, 보십시오. you do when life chooses you. 짐 캐리야. You can choose not to do it. 자, 맞죠? 작업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너 어떻게 맞췄어? 와, 나 흘려가면서 짐 캐리 얘기하는데 수스라치게 놀랐잖아. 아니, 저분이 난 왠지 아티스트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영화 볼 때마다. 자, 이곳은 뉴욕에 위치한 짐 캐리의 소중한 취미 공간 화실입니다. 자, 이곳에서 짐 캐리는 찰흙을 뭉쳐 조각도 하고 물감을 불어 추상화를 그리기도 하는 등 거의 온종일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2011년 Nothing to See Here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개인전까지 열어 진짜 화가로 데뷔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코믹 배우로 느낌, 그 뭐 연기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예. 저런 재능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짐 캐리가 그림이라는 취미에 매료된 이유 바로 힐링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5년간 함께했던 아내 제니 맥카시와 이혼하면서 큰 상처를 품게 됐고요. 그리고 찾아온 겨울, 황량한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문득 저는 이 표현에 되게 매료가 됐는데 자신에게 색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참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다. 네. 나에게도 이제 색깔이 필요하다. 그런 굉장히 원초적인 접근이네요, 그죠? 아, 근데 그 마스크 영화 속의 짐 캐리의 배역을 생각해보면 사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보여진 색깔은 있었지만 정작 내 색깔은 없었던 거예요. 그랬나 보네요. 아니, 그림의 취미를 갖게 된 이유가 힐링, 그러니까 위로였는 건데 본인 스스로는 이미 거의 힐링이 됐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제 기록을 깨시려고 하나요? 하위권 수집하네요. 제 기록을 깨시겠는데요, 이러다가. 네. 자, 1997년 데뷔 이후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팝 시장을 쥐락펴락한 팝의 디바 비욘세, 그리고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 이 부부는요 2008년 결혼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매체인 FG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만 합쳐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직업이 부자인 이 부부의 사생활, 취미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정말 돈 저만큼 있으면 무슨 취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부터 공개가. 네. 네네. 자, 2014년에 발매된 비욘세 싱글 앨범에 수록된 세븐일레븐 뮤직비디오 이 장면에 그들의 취미가 숨어있습니다. 자, 비욘세가 자기 집에서 춤을 추는 바로 이 장면, 이 세트에 대략
12억 원. 집 한 채야. 저 샹들리에가 비싼가?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저기에 바로 그림이 2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비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겠지. 즉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적 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술품 수집하기가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의 공통된 취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재력이 바탕이 되는 만큼 집이 웬만한 미술관입니다. 자, 팝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요? 앤디 워홀. 네. 자, 팝 아티스트 에드 루샤 등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어. 비욘세 부부의 미술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이지가 한 무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품을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약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기도 한 겁니다. 아, 미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시장 가치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거죠. 짐 캐리 그림은 아직 안 샀네요, 그죠? 본인 취향이 아니면 아직 마음에 안 당연히 들었나 사는 거죠. 예. 아우 이만한 것 중에 어딨나. 아유 있구나. 여기. 정말 악플 컬렉터요. 이제. 그만 모으고 싶네요. 예. 지금 저장고가 넘쳤습니다. Because I'm happy. 전 국민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나나나 해피. 페럴 윌리엄스 아닙니까? 아, 페럴 윌리엄스. 트로트예요? 해피. 초메가 히트곡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뮤지션답게 자산 규모만 약 1,700억 원. 클래스가 다른 슈퍼리치 셀럽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가 시간에는 아가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아가들의 정체, 바로 이 아트 토이입니다. 얘네들 많이 봤죠? 아, 저거 수집하는 사람 요즘 많죠. 얘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보통 장난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기자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버전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예. 그 예전에 저 녀석의 되게 작은 걸 누가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이지만 뭐 인형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가치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플라스틱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맞아. 네,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G드래곤 뮤직비디오에서 곰 모양의 아트 토이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건데요. 가격이 한화로 약 1,000만 원대로 초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리치 페럴 윌리엄스는 뭐 어떤 사연으로 저걸 수집하게 된 거예요? 퍼렐 윌리엄스가 1990년대 후반 우연히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야 라며 정말 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페럴 윌리엄스가 이대근 저 때는 한국말로 새로운 했다고 세상이요? 예. 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인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A사의 창업자 니고의 아트 토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퍼렐 윌리엄스는 자주 아트 토이 박람회를 찾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평균가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의 아트 토이 디렉터 카우스의 작품을 포함한 초고가 아트 토이 수십 개가 집에 꽉꽉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와우. 또 그냥 수집만 하지 않고요. 2014년에는 지인들과 함께 This is not a toy.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트 토이를 선보이는 전시회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단 7명 초호화 취미의 정체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초호화 취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취미 마저 할 거예요. 바로 우주여행. 부루마블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요? 거기도 우주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 우주여행을 민간인 최초로 떠난 사람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가입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차비 내고. 정말 돈은 엄청나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우주에 가고 싶은 데니스 티토의 니즈가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스 티토는 오랜 훈련 끝에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즈 TM-32호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등 8일 동안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민간인 최초 우주여행자의 귀환 장면은 미국 C 채널이 생중계를 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대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목에.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와 본인 이름이. 근데 저게 뭐 저 나사나 뭐 우주 항공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 저렇게 갈 거면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저 아직 패키지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가 이 8일간의 여행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단 7명만 경험한 초호화 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이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데니스 티토 이후에도 남아공의 유명 CEO 마크 셔틀워스, 또 세계적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M-워드를 개발한 찰스 시모니 같은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문 듣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간 거구나. 너 아직 안 가봤니? 뭐 이러면서. 와 그 말 들으면 진짜 가야지. 열받지. 진짜 열받지. 요새 어렵니? 확 올라오지.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이자 7번째 민간인 우주여행자는 세계적인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C사를 창설한 이 랄리베르테인데요. 그는 3,500만 달러, 약 394억 원을 지불해서 11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자, 우리 구단주는 항의 기부천사.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미국의 유명 기업가이자 방송사 ATV의 회장 마크 큐반의 취미 활동 사진입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지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막 격렬하게 하는 건데 좀 취미로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은 저렇게 합니다. 저게 취미예요. 특이하네. 그는 학생 때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으로 농구화를 샀을 만큼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으로 손꼽히는 부호가 된 후에 숨겨왔던 덕심을 스케일 크게 폭발시킵니다. 표를 끊어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대신 2000년 미국 NBA의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를 약 3,200억 원에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년 하위 팀이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마크 큐반이 최고의 구단주가 됩니다. 선수들을 위한 라커룸과 숙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등 후한 투자는 물론이고요. 팀의 로고가 새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방문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2011년에는 만년 하위 팀 댈러스 매버릭스가 NBA 챔피언십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취미로 구단 사는 부호들의 다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마크 큐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자신의 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상대팀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거침없는 항의를 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취미 활동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특히 2001-2002 시즌에는 공개적으로 판정에 불만을 늘어놓다가 NBA가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 최고액인 50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물기도 했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선수 연봉에 더 투자하지. 근데 이제 열성적인 구단주라 참 멋지긴 한데요. 그 잘못 보면 진상 아닌가요? 그래요. 뭐 아니 뭐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요. 자기가 농구장에서 벌금을 물 때마다 그 벌금과 똑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진정한 취미는 바로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이야, 거죠. 그렇다면 큐반 리스펙트.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위해서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비행기를 빌려준 적도 있다고. 아유, 멋지네. 내 취미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타이타닉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 영화 흥행 1위 기록을 자신의 영화 아바타로 갈아치우며 영화 흥행 역사의 신기원을 기록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런 흥행 영화를 만들기 전 1989년 심해의 신비와 공포를 다룬 영화 어비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영화 연출보다 해양 탐사를 더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인터뷰를 했던 캐메론 감독. 소문난 심해 탐사 덕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진정한 꿈은요. 단순한 해저 여행이 아닌 바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부 탐사구나. 그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7년에 걸친 준비 끝에 현대 기술을 총동원한 개인 잠수함 딥시 챌린지를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2년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로 단독 잠수에 도전하게 됩니다. 혼자서. 와 대단한데? 캐메론 감독은 이곳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카메라와 로봇 팔로 탐사 활동을 벌이고요. 와 저 본인이 정말 저길 갔다고요? 인생이 SF예요. 인생이. fail, glitch one by one.
그리고 진짜 타이타닉 첫 장면에 보면은 해저 탐사 잠수 로봇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디테일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까 실제로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연출하는 거죠. 핵주먹에게 평화를 선물한 모모모. 그 남자의 따뜻한 취미. 1985년 데뷔한 이후 핵주먹, 링의 악동으로 불리며 데뷔 1년 만에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전설의 주먹. 바로 마이크 타이슨인데요. 그런데 마이크 타이슨 하면은 20년 전에 상대편인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저 경기 전까지는 정말 그 모든 복싱의 어떤 트렌드를 싹 다 바꿔놓는 맞아, 선수였어요. 대단한 선수였지.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만큼 경기 중에는 공격성이 100% 풀게이지, 저돌적이고 거친 모습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한때 타이슨은 반려동물로 벵골 호랑이를 3마리나 키우기도 했었죠. 이건 많이 아시죠? 자, 그런데요. 자, 상남자 타이슨이 호랑이 말고도 격하게 애정하는 아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둘기입니다. 에이. 타이슨은 로스앤젤레스 교회 자택 주차장에서 약 3,000마리의 비둘기를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둘기를 반려동물처럼 쓰담쓰담하면서 밤에 죽진 않았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그랬죠? 밤에 안 그러니까. 추웠어? 네. 이럴 정도로. 네. 아니 뭐 평화로운 동물 많은데 왜 비둘기예요? 자, 사실 그 타이슨의 비둘기 사랑은 타이슨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슬럼가 출신인 타이슨은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집 주위로 우연히 날아들었던 비둘기. 자신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와주는 비둘기가 진심으로 타이슨에게 큰 위안을 줬던 거죠. 그래서 타이슨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둘기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타이슨의 전설이 꺾이면서 결국 레녹스 루이스에게 완패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은퇴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둘기와 함께하면서 숱한 패배감과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따뜻한 취미를 가진 남자 배우도 있습니다. 판을 주는 방법이 어설퍼서 더 귀여움. 뜨개질하는 남자가 찔리. 이렇게 뜨개질하는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뜨생남. 뜨개질하는 섹시한 남자로 단숨에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저분 그거 아닙니까? 뭐요? 매드맥스. 매드맥스죠. 거기 나왔던 사진 속의 인물은 1996년 불과 6살의 나이로 영화 친밀한 관계로 데뷔한 이후 어바웃 어 보이, 또 영국 드라마 스킨스까지 잘 자라줘서 고마운 정변의 아이콘, 대세 라이징 스타 니콜라스 홀트입니다. 저 뜨개질 사진은요, 광란의 살인광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촬영하던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 분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할리우드의 약간 박보검 같은 존재거든요. 어. 저분이. 근데 의외의 취미인데 뜨개질을 왜 하게 됐을까요? 너무 의외다 정말. 의외죠. 니콜라스 홀트가 뜨개질에 빠진 이유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 영화가 격렬한 액션씬 촬영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잡고 차분히 집중하는데 이 뜨개질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기업 경영의 원동력은 돌솥집.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사내 병원, 어린이집, 마사지샵, 미용실까지 완비, 상상 초월 복지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S사. 자,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S사의 창업자이자 40여 년째 CEO로 재직 중인 제임스 굿나이트입니다. 무려 약 12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슈퍼리치 제임스 굿나이트 회장의 취미는 정말 황당하게도 돌 수집이랍니다. 제임스 굿나이트 회장은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광물 표본을 발견하게 된 뒤 한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광물을 인간이 복제할 수 없는 최고의 미술이라 칭하며 매년 10여 개의 광물, 암석, 운석을 구입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오 기자도 어렸을 때 뭐 수석부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네. 살짝 이제 수석부에 몸담기도 그러니까, 했었는데 뭐 돌 위에 이제 나비가 그려진 거 이런 거 찾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취미 하는 좀 차원이 다른 어. 퀄러티를 자랑합니다.
자, 슈퍼리치답게 정말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법한 그런 암석이나 광물을 수집하는 건데요. 거기다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콩고 등 무려 4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공수를 해왔는데 화려한 녹색 공작석은 콩고공화국, 자, 보라색 빛의 형석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수집해온 거고요. 돌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석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한 7천만 년 된 화석까지. 자, 이렇게 수집한 돌과 화석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저렇게 전시 선반과 이름표를 만들어 진열해 놓는다고 합니다. 퇴근. 야, 그렇지, 휴식하기 그렇지. 전에 퇴근하시는군요. 그럼요. 제 기사 완판입니다. 완판이고.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IT 기업 A사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자, A사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천재 엔지니어죠. 자, 인생의 모토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인 이 워즈니악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취미가 있다고. 뭘까? 바로 세그웨이 폴로입니다. 나도 저거 관심 있어. 자, 아시다시피 세그웨이 몸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1인용 전동 스쿠터인데요. 재밌겠다. 워즈니악은 이보다 더 편리한 이동 수단은 없다며 여기에 푹 빠져 출근길이나 쇼핑하러 가는 길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세그웨이에서 안 내리고 볼일을 볼 정도로 세그웨이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세그웨이를 폴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설마 그 말 타고 하는 것처럼 저걸 타고 한다는 거예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진짜 그렇게 하네. 어머. 진짜 저 그렇게. 팁이 있구나. 우리가 저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폴로 종목 네. 세그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참 좋다. 왜냐면 말들도 고생이거든요, 저거. 네.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자, 워즈니악은 이 세그웨이 폴로에 그야말로 퐁당 빠져서요. 2003년에는 실리콘밸리 애프터쇼크라는 세그웨이 폴로 팀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200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세그웨이 폴로 대회 워즈컵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구나. 자, 세계 대회까지 직접 만들며 대놓고 취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의 취미를 이렇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독특해서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괴짜들에겐 제격이. 근데 좀 어울리지 않아요? 워즈니악이 뭐 어렸을 때부터 기술 덕후, 약간 엔지니어 덕후로 유명했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저런 거 하는 모습 보면 참 한결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멋집니다. 우리 사장님은 아드레날린 중독자. 이번에 소개할 상위 1% 인사는 바로 46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세계 유명 부호이자 글로벌 인터넷 기업 G사의 공동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만들어낸 그지만요. 사실 그의 대학 시절의 꿈은 서커스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뜬금없네. 그래서 틈만 나면 여전히 취미로 스카이다이빙, 공중 근해, 링 체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틈틈이 서커스 훈련 시설에서 클래스도 수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워 넘치는 기운을 회사 직무에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회의장에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나타나거나 회의할 때 요가 스트레칭을 하고요. 또 G사의 디지털 안경이 출시됐을 때는 이 안경을 착용한 채 직접 4,000피트, 약 1,200m 고공에서 공중 고개 수준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진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운동과 고개를 취미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99년도에 세르게이 브린의 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2008년엔 그 역시 파킨슨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갑시다. 내가 스스로 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육성 게임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통큰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창업자이자 55조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세계 7위 부호에 오른 레리 앨리스입니다. 그가 도시 육성 게임을 하는 장소는 바로 슈퍼리치들이 사랑한 휴양지 하와이. 레리 앨리스는 2012년 하와이에서 6번째로 큰 섬인 라나이 섬의 98%를 통째로 구입했고요. 게다가 레리 앨리스는 이 섬을 오가기 위해서 하와이 호놀루루와 라나이 섬을 잇는 비행기가 있는 항공사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항공기를 산 게 아니고요. 항공사를 샀어요. 참 별걸 다 사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을 산 목적은 100% 청정 지역, 친환경 생태 도시 만들기. 즉 레리 앨리슨 자신이 생각하는 꿈의 도시를 라나이 섬에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레리 앨리슨은 섬 구입이 완료되자마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밝혔습니다. 전 수도 사업과 전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를 만들 거예요. 진짜 철학을 담아서 뭔가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뭐 지금 섬을 산 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전까지 신호등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라나이 섬의 도로가 정돈됐고요. 약국과 5성급 호텔, 공공수영장, 라나이 섬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섬을 만들겠다는 레리 앨리슨의 거창하면서도 남다른 취미. 그가 꿈꾸는 도시가 완성되는 날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대단하네. 네덜란드 국왕의 은밀한 부업. 지난 5월 네덜란드의 전 국민들을 펄쩍 뛰게 만든 충격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국민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빌럼 알렉산드르 국왕의 은밀한 사생활이 밝혀진 건데요. 지난 21년간 비밀리에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던 겁니다. 국왕이 좀 월급이 좀 짭니까? 왜 아르바이트를 뜁니까?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 두 분은 국왕과 함께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유럽 허브 공항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환승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뭐 암스테르담 공항이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네덜란드의 국적기 K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K 항공사의 단거리 노선의 부조종사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 국왕의 지난 21년간의 부업이었던 겁니다. 정말? 네덜란드 국왕이 어. K 항공사에서 부조종사로 한 달에 꼬박꼬박 2번씩 1년에 150시간이나 여객기를 꼬박꼬박 몰아왔다고 하고요. 이 사실은 극비 중에 극비였다고 합니다. 부업이 아니라 본업 아닙니까? 저는? 국왕은 이 부업을 스스로 취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왕이 비행의 매력에 빠진 건 약 30년 전. 당시에도 자원봉사 비행사로 일하며 케냐를 오가기도 했다는데요. 본격적으로 국왕의 취미가 국적기 몰기가 된 이유는 비행이 주는 해방감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승객들이 정말 자신이 탄 비행기를 국왕이 몰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왜냐면 기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그게 보이잖아요. 들어가는 분도 화나고. 그렇죠. 재미있게도 네. 이분이 부조종사였기 때문에 이 부조종사라는 직급이 비밀을 감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부조종사는 그냥 딱딱하게 기장 및 승무원들은 탑승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 이 정도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정체를 밝힐 만한 그런 타이밍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저 항공기를 한 번 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국왕이 몰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중국 최대 가부가 된 비결은 모모 소설. 회장님의 취미는 바다 건너기.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월급 15,000원이었던 대학교 영어 강사에서 시장 가치가 무려 241조 6천억 원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수장 마윈. 그가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무협소설 덕후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무협소설을 무척 좋아했던 마윈은요. 특히 의천도룡기와 사조 영웅전을 집필한 홍콩 무협소설계의 대부 김용 작가의 왕팬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가슴 속엔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무림 고수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윈은 기업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야망 아래 1999년 동료들과 A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마윈 회장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으니 역시나 무협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윈은 자신을 풍청양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풍청양은 김용의 무협소설 소호강호에서 주인공에게 검수를 알려주는 사부로요. 예. 마윈은 무협소설 속의 사부처럼 인재를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최고로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심지어 혼연일체를 위해 진짜 무림 고수처럼 태극권을 수련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 사람이야. 난 사람이에요. 기인이긴 해요. 네.
또 자신의 직원들 또한 무협소설 속 판타지처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이 지켜야 할 9가지 원칙을 풍청향이 사용하는 검술 이름인 독고구검으로 칭했고요. 심지어 그 회사 내 지명까지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마윈 회장의 집무실의 이름은 소설 사조 영웅전의 주요 배경인 도화도고요. 회의실은 의천도룡기 속의 배경인 광명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무협소설은 마윈에게 창의력의 기폭제로 작용을 했고요.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1999년 약 8,500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가 2014년에 시장가치 241조 6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그 뒤 A사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80%를 차지하면서 마윈 회장은 중국의 영웅이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미는 1%들의 은밀한 세상을 씹고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나는 바다를 건넌다! 라는 독특한 취미를 가진 CEO가 있습니다. 바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인데요. 아, 이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평소에 도전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은 다양한 종류의 탈 것을 타고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데요. 이 모험의 절정이 꼭 바다를 건너는 거였던 겁니다. 아니 어느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의 바다 건너기 기록을 살펴보면요. 첫 시작은 1985년 자신의 항공사 이름을 붙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항해는 요트가 전복되어 끝났지만요. 이듬해인 1986년에 종전의 세계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긴 3일 8시간 31분 만에 기어코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열기구. 1991년엔 스케일을 더 키워서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무려 태평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2004년 세계 최초의 고속 수륙 양용 차량을 구입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 해협을 1시간 40분 만에 건너며 종전의 세계 기록인 6시간을 깨기도 했습니다. 진짜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뭔가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바로 세계 최고 혹은 세계 신기록 이런 새로운 기록을 꼭 세운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평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성격은 물론 가능성이 보이면 주저없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리처드 브랜슨의 모험적인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번 자신이 탈 요트나 열기구에 자신이 새로 창업한 회사 이름을 새겨 넣어서 깜짝 홍보 효과까지 노렸는데요. 아니 그럼 리처드 브랜슨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목표는 앞서 소개했던 지구에서 단 7명만 했다는 그 취미, 우주입니다. 2004년 우주를 왕복하는 여행사를 세웠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지난 10월 앞으로 6개월 내에 우주에 가겠다라며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웠군요, 그냥. 세웠습니다. 내가 게다가 가겠다. 기한을 정했어요. 나 6개월 내에 갈 거야. 아 그래요? 그게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그의 열정 가득한 도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위치 키즈 오브 별스타 그래. 자, 사진 속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저것 술 바로 아니야? 고급진 와인 동베리땡입니다. 수십만 대에 달하는 이 고급 스파클링 와인을 마치 캔 맥주 마시듯 1인 1병씩 마시는 이들. 대박. 바로 드라마 속 재벌 2세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실제 별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자, 리치 키즈 오브로 시작하는 이 계정은 실제 슈퍼리치 2세들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사진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를 해놓은 곳으로요. 리치 키즈 오브 두바이, 리치 키즈 오브 멕시코 등 나라별로 계정이 등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먼저 휴가 준비부터 차원이 다른 아니 이 다이아몬드 수저들은요. 마치 올여름 휴가 비용을 인증이라도 하듯이 부채처럼 쫙 펼쳐진 지폐부터 욕조인가요? 욕조 안에 가득 찬 돈을 허공에 막 뿌리는 사진까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다이아몬드 수저 친구들은 이 허세에 감성까지 더해줍니다. Money is just paper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나 좀 줘. 예, 돈이 종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허세샷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 바로 명품 브랜드 자랑이죠. 그 중에서도 가방, 시계, 수입차 이런 허세 사진들은 뭐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슈퍼리치 2세들은 명품 가방, 시계 그냥 자청하지 않고요. 종류별로 저렇게 하나씩 차줘야 외출 준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 두 개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못하러 2개를 차나요? 팔만 아프지 뭐. 아 저기 화내지 마요. 아니 18만 아프죠. 멍들어요. 무거우면 내가 대신 차줄 수 있는데.
자, 뭐 이게 당연 아닙니다. 슈퍼리치들은요 모냥 빠지게 남의 비행기 안 탑니다. 전용기입니까? 네, 그냥 전용기 타고 직항으로 가는데 활주로까지 본인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아니, 저 땅도 자기 땅인 거 아니야? 아니야, 활주로까지는 본인 땅은 아닌 거고. 뭐별 부자도 아니고. 아니, 지 땅이어야지 부자. 아무리 스포츠라도 본인 공항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멀었네. 열심히 일해. 있어빌리티의 진짜 끝판왕들이죠. 이런 사진들이 팔로워 수만을 보면 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부러워하는 게 있죠. 당연히. 방콕, 세부, 발리, 몰디브 이름만 들어도 선베드 아래서 모히또 한 잔 드링킹하고 싶으시다고요? 이 중에서도 전 세계 인기 휴양지 갑 오브 갑, 바로 하와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 슈퍼리치들의 별장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 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죠.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책의 창업자이자 CEO 마크 저커버그. 2016년 포브스 기준 446억 달러, 한화로 약 49조 원의 어마어마한 자산가인 그가 하와이의 북쪽 해안가 땅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바로 지난 2014년 10월 하와이 군도의 최북단 카우아이. 다른 섬에 비해 인간의 손길이 덜 타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섬인데요. 가족과 함께 지낼 휴양지가 필요했던 저커버그는 가까운 하와이 섬에 별장이나 좀 지어볼까 하며 요 카우아이 북부 해안 땅 자그마치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딱 줄 거져 있네요. 네, 저희 저거 보고 땅이에요? 뭐 저 정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저 정도. 웬 호세죠? 저 정도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그래요? 예. 딱 봐도 섬에 거의 한 반 정도 산 것 같은데. 우리 저 암석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또 군도 최북단 카우아이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하와이저도 중간쯤에서 라나이 섬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빌 게이츠가 1994년에 결혼식을 위해 통째로 빌렸던 섬으로도 유명한데요. 라나이와 사랑에 빠진 또 한 명의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12년 6월 가까운 섬이나 하나 사볼까? 라며 라나이 섬의 지분을 무려 98%나 사들입니다. 라나이 섬에 매입한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하와이의 마우이 뉴스에 따르면 과거 이 섬의 잠정 거래 가격이 약 5억에서 6억 달러, 한화로 약 5,518억 원에서 6,622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이죠.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이 섬을 100% 청정지역, 그린 커뮤니티로 만들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휴가 가고 싶어 그러면 거의 요즘 대부분 하와이 얘기하죠. 하와이만 한 번 간 사람들은 네. 정말 또 가고 싶어 하고. 왜냐면 날씨도 좋고 쇼핑도 되고 그다음에 휴양도 되면서 액티비티까지 할 수 있고 예, 게다가 음식도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섬에 가볼 생각을 했지 섬 전체를 통째로 사겠다는 생각은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부루마블 하면서 음. 난 홍콩 사고 타이페이 사고 서울 사고 이런 걸 굉장히 자기만족을 했었던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꼭 잘 걸리는 데가 있죠. 나는 그놈의 콜롬비아 호텔. 그렇게 콜롬비아. 우주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주여행을 시켜줘가지고. 예, 파산한 적 강제 있어요. 출국에 로만 장자가 선택한 사막 호텔. 오.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자 잉글랜드 축구 명가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 전 재산은 한화로 무려 9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의 힐링 여행지 저 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보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했는데요. 이 조만장자가 선택한 최고의 휴양지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싱그러운 야자수가 펼쳐진 곳이 아닌 어디요? 네게브 사막이었습니다. 사막? 왜 하필 허허벌판 사막으로 휴가를 떠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스롤 텔 베레시트 호텔 때문이었습니다. 월드 슈퍼리치를 심쿵하게 한 이것, 바로 사막 위에 오아시스를 능가하는 사막 위의 수영장 때문입니다. 아래 위 기가 막히죠? 합성 아니에요? 상상 속에서나 즐길 법한 사막 위에서의 수영. 이곳에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거죠. 또한 해발 800m 위치해 있는 이 호텔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요. 이런 지리적인 이점으로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한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몬 분화구를 객실에서 편안하게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오직 힐링,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슈퍼리치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조용한 힐링 스팟이지만요. 더 편하게 쉬고 싶었던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총 111개의 객실을 전부 다 빌려버렸습니다.
여기 객실이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데 대략 한 빌리는데.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111개면 1박에 무려 5,55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는 써줘야 슈퍼리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방을 다 빌려서 그 방을 다 채운 거예요, 누구로? 아니죠.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남들은 아, 옆을 비우는 거구나. 섞이기 싫대. 할리우드 스타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한했을 때 그죠. 한 층을 내주잖아요. 저 사람 이제 통으로 다 가져갔네. 허세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부렸던 허세 이런 거 있나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일본을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튀김 먹으려고. 아니 왜냐면 이제 너 가자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자고 했어. 정말로 너무 바쁘니까 해외는 너무 나가고 싶은데 하루 반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을 그녀와 오롯이 보내기만 하면 그녀는 이제 어머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TV 보다 엄마 화내고 있어. 내가 언제 거기 갔니? 평소에 효도도 안 하는데 방송에서 나 팔아먹는다. 이놈의 자식이. 영등 왕실이 사랑한 섬 엘류세. 2014년 여름 그리스 왕세자빈 마리 샹탈 밀러는 자신의 별스타그램을 통해 여름 휴가 생활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보트에 올린 다리 사진과 함께 My holiday officially start now 라며 글을 올린 건데요. 자, 이후에도 이 섬에서 보낸 휴가 풍경을 자세히 찍어 올리면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업로드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영국의 고 다이애나비 신혼여행지이자 휴양지였다는 이곳. 아니, 도대체 어떤 섬이길래 이렇게 유럽 왕실들에서 난리야 싶으시다고요? 미국과 쿠바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 바하마 제도. 이곳의 수도 나소의 동쪽을 보시면 아주 가느다란 모양의 섬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섬이 바로 유럽 왕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엘류세라 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 부두 위에 모여있는 파스텔 톤의 집들, 해안을 따라서 늘어선 야자수.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이 우아하고 여유로운 풍경에 저절로 감명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예요? 진짜 요 섬의 매력 포인트 하나씩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엘류세라 섬 북동쪽 하버섬에 가시면요. 눈을 의심케 하는 환상적인 비주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래 보십시오. 분홍분홍한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핑크 샌드 비치인데요. 핑크구나. 산호초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 부식돼 나와 쌓이면서 핑크 빛깔의 해변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그림 같은 풍경에 안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또 엘류세라 섬의 매력 포인트 두 번째, 세계 최고로 통하는 블루홀을 포함한 트레인랩, 커런트 컷 등 세상에 또 없을 것만 같은 다이빙 포인트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엘류세라 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같은 섬 다른 바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엘류세라 섬은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유명한데요. 짙은 푸른색의 대서양과 에메랄드 빛의 카리브 해가 만나고 있어서 한 섬에서 양쪽으로 두 가지 색깔의 바다를 야, 모두 만끽할 수 대단하다. 있다는 사실. 자네 깨끗해. 이래서 왕실에서 엘류세라 하는 거겠죠? 아 근데 저기 진짜 환상적이긴 하다. 바로 한 번에 두개 나왔네. 터네요. 네. 나오자마자 이건 뭐 저게. 의미 없지 뭐. 잘 나가나 했더니만 두 개를 터네요. 네. 지난해 미국 경제뉴스 CNBC가 세계 지도자들의 연봉을 보도했는데요. 그중에 영예의 연봉 1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배가 넘는 싱가포르의 총리 리센룽입니다. 리센룽 총리는 지난 12월 얼굴책에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고요. 휴가를 떠납니다라는 글만 올렸어요. 근데 그 총리가 도착한 것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우와, 그랬어요? 고맙네. 이렇게 예고도 없이 리센룽 총리의 한국 여행 소식이 알려진 뒤 대체 한국에서 어떤 초화 스펙터클 럭셔리 여행을 할지 모두의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그런데 첫째 날 얼굴책에 올린 여행 인증샷은 저희가 14회 이렇게 놀 줄 모르면 아재 편에서 소개드렸던 라땡 프렌즈 스토어였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다. 우리 방송을 보았나 봐. 뭐 샀지? 아, 궁금해. 뭐 샀지? 사람들은 그래 뭐 첫날은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지라며 둘째 날 여행 인증샷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 둘째 날 설악산 등반 인증샷을 업데이트합니다. 진짜, 어우. 네. 소박하죠? 아, 예. 패딩 입으시고. 네. 표정 보니까 원하는 캐릭터 산 모양이에요, 첫째 날. 아, 예. 진짜 정겹다. 경주에서 문화유적지를 돌아볼 때는요, 슈퍼카도 아닌 리무진도 아닌 자전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행 내내 얼굴책에 한국 여행에 대한 칭찬 후기를 남긴 리센룽 총리. 참으로 소박했던 9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리센룽 총리 때문에 어깨춤을 추는 곳이 있었다죠? 바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랬겠네. 리생룽 총리의 휴가 코스 그대로 싱가포르 총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해파랑길이라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무려 3주 만에 이 여행 상품이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한국으로 여행 오는 다른 셀럽들은 과연 어디를 갈까? G사의 에릭 슈미트 회장 아시죠? 네. 미국 인기 토크쇼의 사회자 코난 오브라이언, 너튜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첸,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등 해외 셀럽들이 한국 땅만 밟았다 하면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꼭 방문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 어딘 줄 알아요? 저 어딘 줄 알아요? 어디요? 인천공항. 진짜 그거 하려다 참았다. 좋아 죽네요. 아재 개그하고 좋아 죽어요. 바로 판문점. 2년 살았어 저기서. 그래서 근무했죠. 같이 하고. 네. 지금 보시면서 대체 거기 뭐 보러 가냐 싶으시겠지만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곳들을요. 외국인들에게는 오직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진짜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와요. 저희가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그 앞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군인들이 그 판문점 라인에 서 있는 이유는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반을 보고 서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격이 왔을 경우에 빨리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서 있는데 북한군은 정말로 한 요 정도 높이의 시멘트 블락이 쳐져 있거든요. 선 대신에. 그 선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진짜. 저도 JS 투어 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 전쟁 50주년 은퇴한 군인들을 안내하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안 떠나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편하게 와서 같이 보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세상을 떠난 전우들이 얼마나 또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슈퍼리치 휴가의 조건. 갑자기 달리네 또. 쭉쭉 나온다, 쭉쭉 나와. 막 아주. 달리네 또. 아. 아, 이 진짜 미드필더가 교체됐어요. 전 세계 상위 1% 슈퍼리치들의 휴가지 선정. 제1의 조건은 바로 은밀하게 거대하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6대 국왕이죠. 고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은 몰디브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지에서 사용한 대여료만 약 2,3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체 뭘 빌렸길래 대여료만 320억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 달간 묵을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를 통으로 그것도 한 채도 아닌 세 채의 리조트를 전부 빌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철저히 자신만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리조트를 통으로 빌려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압둘라 국왕은 결국 휴가 내내 약 100명 이상의 경호원과 함께했습니다. 그 100명이 무겁겠네, 그죠? 그 경호원들이 묵을 그렇겠네. 방을 한 채는 병원용이네요. 그러네요. 철병남 압둘라 국왕처럼 여행에서 보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슈퍼리치가 또 있습니다. 힐튼가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죠. 그녀는 밀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남태평양의 완딩이 아일랜드를 1순위로 찾는다는데요. 페리스 힐튼이 이 섬을 이토록 사랑한 이유 바로 오직 단 한 커플만을 위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이기 때문이죠. 섬 내에 있는 총 3채 객실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남태평양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까지 이 모든 게 단 2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환상의 섬입니다. 손님이 단 한 팀이기 때문에 리조트에 있는 총 7명의 직원은 오직 이들을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명의 셰프는 손님이 원하는 메뉴라면 그게 어떤 음식이 됐든 뭐든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팥빙수, 짜장면, 김치찌개 되나? 김치찌개? 고창전골. 그럼 산낙지, 문어 숙회, 문어 숙회돼요? 남태평양 살아서 그냥 바로 야. 대박이다. 페리스 힐튼이 낙지 하면 바로 하는 거죠. 통 크게 빌리기로는 이 남자도 빠질 수 없겠죠. 2013년 당시 무려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축구선수 가레스 베일. 그는 스페인 이비자 섬 인근에 위치한 타고마고 섬을 일주일에 약 4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5억 4,800만 원을 주고 섬을 빌렸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였죠. 스포츠 스타의 통 큰 프로포즈 결과 섬 하나 로맨틱 성공적.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5억씩 들여서 섬 하나 빌려서 프로포즈했는데 no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잘 유지될까 이거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제주도
빌린 거랑 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생각한 서프라이즈로 거. 가야지 도와주세요. 왜 그래? 지금까지 생각한 거 중에 제일 저 좋은 게 그러면 저는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 기자님 프로포즈 어떻게 했습니까? 한 기자님 프로포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이 얘기 나올 줄 몰랐다 진짜. 야, 니네 진짜 나쁜 애들이다. 울어요? 야, 그래서 이게 언제야? 스웨덴 왕실의 영순위 휴가지. 허가 없이는 못 가는 로열 아지트. 아 궁금하다. 돈, 권위, 명예. 이런 거 1도 안 부러운 로열 패밀리들은요. 무조건 초호화만 찾지 않습니다. 과연 왕족들만의 특별하고 은밀한 휴가지는 어떨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스웨덴 왕실에서 이 호텔에 초대되어 방문한 뒤엔요. 그 매력에 흠뻑 빠져 매해 영순위 휴가지로 찾는다는 그곳. 바로 스웨덴 유카스야르비에 위치한 아이스 호텔입니다. 외관은 그냥 평범한 이글루 같지만요. 내부에 딱 들어서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왠지 엘사가 등장할 것만 같은 겨울왕국 그 자체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원형극장을 본뜬 얼음극장부터 보드카바, 레스토랑까지 온리 얼음으로만 깎아 만들었고요. 내부실을 전부 다요? 그렇습니다. 매해 색다른 테마로 꾸며지는 객실은요. 온방이 갤러리 그 자체인데요. 야 요즘 같은 때 한번 가보고 싶겠다 진짜. 저렇게 모든 장식, 테이블, 조각 전부 얼음입니다. 진짜 얼음이라고? 네. 저 등까지 얼음이야. 등도 얼음입니다. 난방하면 다 녹지 않아? 그 조명을 안 뜨거운 걸 쓴대요. 녹을까 봐. 얼음 침대 시트는 리얼 사슴 가죽으로 제작됐을 뿐 아니라 반드시 두툼한 파일럿 유니폼에 방한화 순롱 모자까지 아이스 호텔만의 공식 룩을 입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히 왕실의 애정과 보호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정판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스 호텔에 있는 유카스 야르비를 휘감고 도는 톤강 얼음이 약 1m 정도 얼어붙으면요. 100여 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우르르 모여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새로 짓기 시작해 완공되면 딱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4월까지만 리미티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은요. 왕가의 허니문 휴양지로 빠지지 않는 곳, 피지섬인데요. 지난해 스웨덴 왕자와 TV 리얼리티 쇼 출신의 모델 소피아가 신혼여행을 다녀와 더 유명해진 섬 라우살라입니다. 이곳의 엄격한 섬주인은 바로 에너지 음료 빨강 부울의 공동 창업자 나트리히 마테시츠 씨로요. 지난 2002년에 구입해 최고급 피지 7성급 리조트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후에 아무 여행객이나 받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이곳에 들어올 때는 섬 입장이 허가된 고객의 입출국 시간에 맞춰 라우살라행 경비행기가 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라우살라로 들어오면 4km에 달하는 해변가에 덜렁 25개 빌라만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최고급 골프장뿐만 아니라 해변이 펼쳐진 곳에서 승마를, 바다에서는 세일링에 윈드서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섬 전체 둘이서만. 보고 싶다. 너무 이쁘다. 요거다 신선합니다. 2014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가족이 첫 해외 순방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 로얄 패밀리가 묵은 숙소가 오두막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묵은 숙소는 라쥐였습니다. 사전적으로 오두막입니다. 왕세손 가족은 가장 먼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와이라라파의 와레카우하우 로지에서 머물렀는데요. 이곳은 에드워드 왕 시대의 저택을 그대로 재현한 초럭셔리 오두막입니다. 여기에요. 이름만 라찌네. 저게 무슨 성이네, 라지야. 아 근데 진짜 좋다. 그냥 이름만 오두막이네. 내가 꿈꾸는 약간 저 단독주택의 모습이다. 그래요? 대호수 진짜 이쁘다. 또 왕세손 가족이 장소를 옮겨서 다시 여장을 푼 곳은 마타카우리 로지인데요. 자, 와카티푸 호수와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뉴질랜드 제1의 경치를 자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행사 출판사인 포더땡에 의해서 전망이 가장 훌륭한 럿지로 선정된 곳이고요. 이 오두막에서 왕세손 가족이 묵은 방은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순방지인 호주의 숙소는 기대하세요. 캠핑. 호주 울루루 가다추타 국립공원의 론지튜땡 131 호텔은요. 침대 옆에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호주의 경이로운 대자연과 함께 태양의 위치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지구에서 제일 큰 바위 에어즈로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텐트는 2박 패키지에 66,000달러, 한으로 약 3,500만 원이 넘는 셈인데요. 왕족이 묻을 텐트라면 이 정도 클래스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2016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리스트 1위.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넘사벽에 2위랑도 한참 차이 납니다. 그죠? 과연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부자는 어떤 휴가를 즐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궁금해. 빌 게이츠의 휴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빌 게이츠 가족은요, 2014년 여름휴가 때 이탈리아 섬에서 고작 배 한 척으로 항해를 하면서 아주 소박한 자린고비 여행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대한 이 배는요, 이 배입니다. 고작 말이죠. 승무원이 52명밖에 안 되고 자린고비라며. 테니스 코트, 뭐 자린고비라며. 수영장, 도서관, 극장 정도 있고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뭐 한 3,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요트입니다. 이 요트를 일주일에 약 500만 달러, 하나로 55억을 주고 대여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박이고 자린고비요? 라고 뒷목을 잡고 계시나요? 제가 자린고비라고 한 이유는요. 바로 휴가 중에 쓴 요트 대여비 500만 달러는 빌 게이츠의 총 자산 하나로 약 83조 원에 고작 0.007%도 안 되는 그야말로 껌값이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10억 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7만 원 쓴 겁니다. 7만 원. 7만 원. 가족 휴가비. 그렇죠. 얼마나 소박합니까? 내가 10억이 있는데 여보 여름휴가는 저 계곡으로 가. 기름값이 기름값이 5만 원 나와. 기름은 채워와. 저 사람의 저 배를 빌린 것보다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훨씬 사치하는 거네. 사치지. 우리는 전 재산의 50%를 쓰는. 그렇지. 그런 걸로 비율을 따지면은 네. 검소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우, 자, 빌 게이츠 저리 가라는 짠돌이 슈퍼리치가 또 있습니다.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 6위 얼굴책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예. 이탈리아 신혼여행에서 하루 숙박비 100만 원대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저커버그의 총 자산은 하나로 약 49조 4,257억 원에 비하면 50조도 안 되네. 바다에서 물 한 바가지 푼 겁니다. 호텔뿐이 아니에요. 식사는 32유로, 하나로 약 4만 원짜리 먹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거 먹었네요. 4만 원짜리 먹어요? 아니 뭐 여행 가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여행 가면 그럴 수도 있지, 저커버그나 사람들아. 동급. 다른 날 점심으로는 신혼여행 가서 햄버거 먹었잖아.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얼굴책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신혼여행 때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TVN 뉴스 전현무입니다. 아, 우상진 아는 거 많어. 아는 거 왜 이렇게 많어? 아는 거 많아, 진짜. 다른 날 점심으로는 5,400원짜리 나. 빠바바바바 보 햄버거 세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 사지. 저거죠. 또 완전 검소한 취미를 즐기며 힐링하고 휴양하는 세계 부호들도 있는데요. 다시 빌 게이츠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 인류 최고의 부자의 취미는 바로 테니스입니다. 실제 테니스 자선 경기에도 참가할 만큼 자타공인 테니스 마니아로요. 집에 테니스장이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여행 갈 때도 꼭 테니스장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자산은 2016년 기준 우리 돈으로 67조 원이 넘지만요. 취미 바로 우쿨렐레 연주입니다. I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참고로 버핏은 몇십 년 동안 우쿨렐레를 연주해 왔는데요. I like 작곡가인 아들 피터 버렛의 콘서트에서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억만장자 되면 뭐 취미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돈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제가 막 몇십 조, 어머 이분 생각만 해도 최근 들어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전용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걸 운전하고 다니고 싶어요. 전용기를 운전. 난 전현무가 전용기 사면 가서 운전해. 아니 정 기자님은 뭐 하고 싶어요? 뭐 스킨 스쿠버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억만장자면? 아니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학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내가 스킨 스쿠버 얘기하고 비행기 내 주는 전용기 거 물고 괜히 싶다는 사람이 얘기하네. 있고 다음부터 얘부터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허접한 대답 기다렸다가 아유. 자기만 살려고 대국민 좋은 이미지 다 먹어라 그냥. 다 먹어. 나라고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나라고? 진짜 없어 보여. 너무 대놓고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진짜 좋은 멋있는 생각이다. 생각이다. 좋은 멋있는 생각이다. 예. 가자. 오케이. 아우 기자. 역시. 야타. 난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새 기자들에게는 로망, 슈퍼리치들에게는 흔한 취미, 바로 요트 여행입니다. 하고 싶다. 멀면 안 되니까. 자, 사실 슈퍼리치들의 요트 안에는 휴양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슈퍼 초호화 요트 탑3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몸값 비싼 요트 1위로 알려져 있는 이 요트. 바로 티스토리 서프림인데요. 자, 이 요트의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요? 4조 9,87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조요? 45억 달러 정도 되겠죠. 자, 요트 한번 금으로 쭉 둘러볼까 하고 금과 백금 10만 킬로그램으로 실제로 발라버렸습니다. 금으로 발랐어요.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운석과 고대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뼈를 사용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왜 붙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요트의 주인은 누굴까요? 많은 이들이 말레이시아의 최고 값인 로보트 쿠오크로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요트는요. 자, 1조 2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이 요트는 스트리트 오브 모나코, 즉 모나코의 거리라는 뜻의 낭만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야, 모나코까지 갈 건 뭐겠냐? 내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모나코의 랜드마크인 몬테칼로 카지노, 호텔 드 파리, 카페 드 파리 등을 그대로 요트에 구현해내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개인 소장용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니 저 짓 하느니 모나코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귀찮은 거지. 그게 귀찮아서. 자, 마지막은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영국 프로축구팀 첼시가 던진 로만 아브라모치의 요트입니다. 저 보십시오. 거의 군함 아닙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요트가? 자, 이번에 요트 이름은 이클립스인데요. 초호화 객실과 수영장은 물론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요트가 스페셜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청 방해 장치와 사진 촬영 방해 레이저가 갖춰져 있고요. 심지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뭐? 요트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전쟁할 건가요? 자, 특히 실제로 공격을 당했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선체 하부에 잠수함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트를 군함으로 써요. 전 소주머니까요. 저 정도면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트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어디다 정박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정박비가 비싸죠. 정박비가 비싸고 유지비 매달 얼마씩. 1조 원짜리의 요트의 가격 경우에 연간 1,000억 원의 유지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슈퍼리치나 이걸 사는 거죠. 부산에서 요트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 안에 슈퍼리치였나요? 저요? 네. 그냥 리치도 힘든데. 근데 그 갔는데 배멀미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저런 슈퍼리치의 요트는 배멀미가 나지 않아. 아 정말? 흔들리지가 않는다. 아 정말로? 아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설 뻔했잖아. 자, 그러면 네. 야, 전 하나 기자님 남은 이렇게 거 해서 끝났어요. 계속해서 단독 꼴등을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 둘이 공동 꼴찌거든요. 아, 단독 꼴등이 될 거예요 오늘. 아니요. 오상진 기자 응원하고. 아, 그러지 말라고. 한 명만 몰아줘야 돼요. 맨날 나한테 깐죽대다가 이렇게는 아, 응원하더라고. 응원합니다. 오상진 기자 편입니다. 그래요? 슈퍼리치의 하늘을 나는 성. 2016년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는요. 마이크로 부드러운 회사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의 전용기를 중고로 단돈 1억 달러, 1,108억 원 정도에 구입해서 싸게 샀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안전벨트 버클, 세면대 수도꼭지는 24K 골드로 싹 도배를 해서 일명 금테리어 전용기가 됐습니다. 어허.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를 가뿐히 지려받고도 남는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알 왈리드 빈 탈랄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기 A380을 개인 전용 제트기로 구매한 최초 주문자입니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모두 약 5천억 원 중반대에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이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도 왔었죠. 네, 화제가 됐었죠. 저 사진 유명해요. 우주선이 우주선. 그죠? 저 비행기 안에 자신의 차 롤땡로이스 주차장도 만들었고요. 어디서나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동 매트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왠지 옆집 형처럼 친근한 이 형. 포브스가 발표한 2015년 세계에서 돈 잘 버는 배우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린 많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알고 있다는 성룡입니다. 아, 그래요? 왜 한국 사람이래요? 몰라요. 아니 근데 한때 한국에 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조용필 씨 노래 부르거든요. 2014년 내한했을 당시 자신의 전용기 레거시 650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 화제가 됐죠? 네. 항공기 가격만 따지면 약 3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주방, 와인 저장고, 헬스장뿐 아니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까지 있는데요. 성룡이 이 항공기를 구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형이 좀 마인드가 멋있는 게 시간을 좀만이라도 더 절약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기 위해서 샀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좋아, 내거 살아남았어. 접니까? 일단 3위에 올려봤네요. 슈퍼리치들의 초호화 먹방 여행. 뭐 먹을까? 아, 이게 1위 노렸던 기사인데. 어허.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가 말했죠.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자, 최근 싱가포르의 한 레스토랑에서 러시아 다이아몬드 업체와 손잡고 어마어마한 외식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게 한 끼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바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끼에 22억 원입니다. 일단 이 저녁 식사 헬리콥터를 타고 롤땡 로이스를 타고요. 마침내 유람선을 타고 그렇게 도착한 장소는 바로 유명한 호텔이죠. 마리나 베이 센땡 호텔 57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세라 땡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리얼 초화 디너 타임인데요. 블링블링 다이아몬드가 팍 박혀준 럭셔리 젓가락으로 위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최고 식재료로 만든 요리 총 18가지 코스가 쉴 틈 없이 제공되고요. 초고가 샴페인과 와인이 총동원되는 초럭셔리 디너.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커피? 티라미수요. 바로 요겁니다. 뭐야? 2.08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반지를 준다고? 예,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끼면 마침내 22억짜리 초 한 끼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기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오기자와 황기자 1위 다툼이네요. 장난 있게 가네요. 오늘 단독 꼴등이 탄생합니다. 자, 그들이 아닙니다. 공동 꼴등입니다. 기사 좀 읽을게요. 네네. 그들이 사는 세상 세 번째 집. 최근에는 미국에서 말이죠.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외치며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B&B. 에어비앤땡처럼 숙박 공유 서비스는 맞지만요. 공유를 아무나 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자, 그렇습니다. 일명 세 번째 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남아도는 별장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건데요. 별장만. 나도 별장이 있어야 낄 수가 있구나. 이곳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5천이 넘는 집 2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무 데서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계적인 관광지에 있거나 휴가 온 느낌, 물씬 풍기는 지역에 있는 집이어야 됩니다. 아, 금호동 안 돼요? 아니, 금호동도 훌륭한데요. 아무튼 뭐 이것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세부 조건도 있습니다. 집안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수영장이 또 있어요. 금호동 수영장 있나요? 같이 쓰는 거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집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비 300만 원을 내면 이곳에 회원이 일단 될 수가 있는 또 겁니다. 내야 돼. 저렇게 회원 가입이 되면 키를 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집 키는 아니고요. 네. 일종의 사이버 머니 같은 거로요. 베트남 꼰다오 섬의 수영장 따른 리조트는 키 4개에서 12개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12개? 요 외곽의 휴양지인 햄프턴의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집은 키 5개에서 15개 정도를 내면 이곳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부호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아, 이 부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다른 부자들의 취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극을 받는구나. 자, 우리만 부자들이 엿보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끼리도 이런 취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네. 저는 정말 저기 가입해서 저 집들 좀 가보고 싶다. 우리 셋이 해요. 그럴까? 난 내일 여기서 잘게. 우리끼리 저거 체험하는 거지 뭐. 같이 자자. 저 체험하는 거지 뭐. 마당에 텐트 펴줄게. 나는 본래 나는 빨리 결혼할래. 그냥. 결혼 선언이야? 아, 이건 편집해 주세요. 셀럽들의 파티 아일랜드. 상위 1%만 즐기는 레저 스포츠. 그 기사 제목으로만 봤을 때 감이 안 오네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제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흥이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 해외 유명 셀럽들이 그들끼리 파티 타임을 갖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 바로 영국령 버진 제도에 있는 섬 네커 아일랜드입니다. 일단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건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요. 자, 이 섬은요, 영국의 억만장자 버텐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의 개인 소유의 섬인데요. 이 섬을 통째로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 2박을 하면 1억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와 자넷 잭슨을 비롯해 오프라 윈프리, 데이빗 베컴, 스티븐 스필버그 등 수많은 셀럽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아지트고요. G사의 공동 창업자, 오늘 많이 나오네요. 레리 페이지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윈드서핑, 카이트 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 네커 아일랜드의 낮을 수상 스포츠가 책임진다면 밤 시간은 이것이 책임집니다. 쉐이키 쉐이키 몸을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화려한 광선 아래 춤을 추는 UV 나이트를 비롯해서요. 화려하게 변신한 뒤 현란한 조명과 디스코 음악에 몸을 맡기는 디스코 피버,
날이 새도록 파티 타임이 이어지니까 우리 흥부자 셀럽들 이 섬을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피버 나잇 안 가고 싶어요? 피버 나잇. 피버 나이스 웰컴 투 더 네컷. 깨레멜레브 뭐야? 어느 부족이에요? 아무튼 이곳에서도요 본인의 생일날 청담동에 있는 카페를 통째로 빌린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나 아닌데? 누구겠어? 이 사람이야? 그거를 또 본인이 인증했어. 과소비 좀 했어요. 예, 아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아셨죠? 슈퍼 리치들만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우스 코어도 충분히 이런 셀럽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이야, 축하합니다. 오, 성공했네요. 자, 이제 1위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초호화 휴양지를 선택하는 전 세계 슈퍼리치들의 남다른 휴가 클래스. 그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상위 1% 슈퍼리치들만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 첫 번째 수중 항공기 네커 님프입니다. 네커 아일랜드 아까 나왔잖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오 기자가 설명했던 네커 아일랜드 기억하시죠? 네커 님프 역시 그 네커 아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인데요. 왜냐? 이건 역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이걸 빠트린 거 보니까 제가 일이 많네요. 최대 수심 약 40m 깊이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물속에서 탈 수 있는 항공기로요. 마치 게임기처럼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움직일 수 있어서 항공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물속에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기준 한 대 값이면 이 네커 님프를 일주일간 대여해서 탈 수 있고요. 이 네커 님프의 제작비는 약 66만 3천 달러, 7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두 번째는 바로 경주용 요트입니다. 오라땡 CEO인 레리 앨리스는 유명한 요트 경주 덕후로요. 국제 요트 대회인 아메리칸컵에서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직접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트 경주팀인 오라땡 팀 USA를 후원하기까지 하면서 급이 다른 덕력을 보여줍니다. 이 경주용 요트를 하루 동안 빌리려면 약 5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취미 생활을 하고 나면 통장에서 약 3,500만 원이 쓱 빠져나가는 셈입니다.